안녕하세요. 오늘은 조직공학 기반 치료재료, 그리고 피부 분야의 강점을 가진 기업이죠. LNC 바이오에 대해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인체 조직 이식제부터 의료기기, 또 요즘은 에스테틱까지 사업 영역이 꽤 넓어요. 맞습니다. 이 회사의 핵심은 그 기증받은 인체 조직 있잖아요. 예를 들면 피부나 뼈, 연골 같은 것들. 이걸 가공해서 이식이나 재건 수술에 쓰는 제품으로 만드는 그 기술력입니다. 아, 그 기술력이 핵심이군요. 네. 특히 이제 미국 조직은행연합회, ANTB라고 하죠? 거기에 인증을 받았다는 점. 그리고 원재료의 한 95% 이상, 이걸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원재료 수급이 안정적이라는 거네요. 그럼 제품 라인업하고 매출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?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인체 조직 이식제. 이게 25년 상반기 매출의 거의 80% 이상, 정확히는 81.9% 정도 차지하더라고요. 네, 압도적이죠? 대표적인 게 이제 메가덤인데요. 이게 무세포 동종 진피라고 하죠. 네, 맞아요. 사람 피부 조직에서 세포 성분을 싹 제거해서요.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인 제품이죠. 아하, 그래서 주로 유방 재건술 같은데 많이 쓰이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신경 이식제, 메가너깃 프라임도 주요 제품 중 하나고요. 그럼 그 다음은 뭔가요? 그 다음이 이제 인체 조직 기반의 의료기기 분야인데요. 매출 비중은 한 11.7% 정도 됩니다. 여기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쓰는 연골 재생용 메가카티, 이게 있고요. 아, 메가카티요? 네, 그리고 중국 허가를 받은 피부 이식제 메가덤 플러스, 또 수술하고 나서 장기들이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막아주는 메가쉴드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의료기기 쪽은 주로 어디에 판매되나요? 이쪽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른 제품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. 화장품이나 제약 같은 것도? 네,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로 바이더 닥터가 있고요. 또 제약 사업 쪽으로는 메가에스틴전 같은 제품이 있긴 한데 매출 비중은 아직 크진 않습니다. 각각 한 1%, 4.5% 수준이니까요. 그렇군요. 아직은 주력은 아니네요. 근데 최근에 휴메딕스랑 손잡고 엘라비의 리투오라는 걸 내놨던데요. 이건 뭔가요? 아, 네. 그게 이제 스킨 부스터형 필러인데요. 미용 시장 쪽으로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이죠. 기존의 리쥬랑 같은 제품들하고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아, 미용 쪽으로도 확장을 하는군요. 그럼 재무 상황은 어떤지 좀 볼까요? 25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좀 짚어주시죠. 네, 25년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보면요. 매출액은 약 382억 5천만 원. 이건 전년 동기 한 343억 7천만 원보다는 늘었습니다. 매출은 늘었네요. 네,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영업이익인데요. 작년 상반기에는 한 40억 넘게 이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4억 3천만 원 정도 손실로 돌아섰습니다. 수익성은 좀 악화된 거죠. 아,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군요. 재무 건전성 자체는 어떤가요? 부차라던가 현금 같은 거요? 재무 상태를 보면 25년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총계가 한 4,897억 원 정도고요. 부채 총계는 1,661억 원, 자본 총계는 3,235억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한 51.4% 수준이거든요. 이 정도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50% 되면 양호한 편이네요. 현금은 얼마나 있나요? 현금성 자산은 약 476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. 이익잉여금도 꾸준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금 조달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올해 4월에 600억 원 규모로 3회차 전환사채, CB라고 하죠. 이걸 발행했고요. 그리고 6월에는 기존에 발행했던 2회차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약 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. 아, 자금을 꽤 확보했네요.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요? 이걸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스킨부스터 같은 신사업에 투자할 동력을 마련한 거죠. 다만 이 전환사채 물량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. 오버행 이슈라고 하죠. 잠재적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서 주가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오버행 이슈는 주의해야겠네요. 그럼 최근이나 앞으로 있을 주요 이벤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올해 1월에 있었던 건데요. 피부 이식제 메가덤 플러스가 중국 NMPA 허가를 획득한 겁니다. 아, 중국 허가. 이게 상당히 큰 거죠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. 8월부터는 중국 현지 법인 실적이 이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시작할 거거든요.
회사 목표는 올해 중국에서만 200억 원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. 와, 200억이요? 기대가 크네요. 그렇죠. 그리고 5월에는 국제 미용 성형학회 APS 코리아 2015에 참여해서 기술력도 알렸고요. 6월에 확보한 12전환 자금으로는 스킨 부스터 시장 확대에 더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. 그리고 북미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주목할 포인트는 역시 중국 시장 공략이겠네요? 네, 맞습니다. 피부 이식제 분야에서는 국내 1위 기업이니까요.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2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거대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점, 특히 이제 3분기부터 중국 실적이 잡히기 시작할 거라는 기대감이 크죠. 그리고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엘라비의 리투어, 이걸 통해서 미용 의료 분야로 성장을 좀 가속화하려는 움직임, 이것도 주목할 부분이고요. 또 북미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 인증을 계속 추진 중이라는 것도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반대로 리스크 요인도 좀 짚어봐야겠죠? 네, 물론입니다. 가장 먼저는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. 아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, 그 부분이 좀 걸리네요. 그리고 미국 FDA 승인처럼 해외 주요 규제기관의 승인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. 해외 시장에서의 허가 여부도 중요하군요. 네, 그리고 신제품인 엘라비의 리투어가 경쟁이 워낙 치열한 시장인데 여기서 얼마나 잘 안착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봐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중국 법인이 실제로 목표한 만큼 아까 200억이라고 했죠. 그 정도 실적을 내줄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결국 중국 시장 성과와 신제품 안착 여부가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죠. 이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